자, 이어서 또 한번 진행하도록 할게요. 이어서. 자, 이제 조명을 좀 적절하게 잘 활용한다라는 거예요. 조명입니다. 조명. 이 조명이 상품을 돋보이게 하죠. 상품을 돋보이게 합니다. 그래서 조명은 좀 조명이 좀 약간 딜레마가 있어요. 조명이 이게 워낙 환하다 보니까 조명이 환하면은 상품도 돋보이는데 조명이 이제 환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명의 역할이 많이 중요하고요. 특히 조명이 해야 되는 역할은 핵심 상품이 돋보이게 하는 쪽에 조명이 역할을 좀 다해야 된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상품의 조명을 환하게 하는 것이 좋다. 아시죠? 왜 보면은 이 오늘의 주인공이 가장 환하잖아요. 그 주변으로 이렇게 들러리 결혼식 같은 거 하게 되면 이렇게 신랑 신부가 가장 돋보이게 돼 있고 나머지 들러리시듯이 조명이 바로 이 신랑 신부를 비추듯이 핵심 상품이 이렇게 딱 비춰야 된다라는 걸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렇게 해서 진행된다는 거. 그 다음에 이제 주력 상품을 가장 좋은 자리에 어디에 놔요? 중앙에 놓습니다. 중앙에. 코너 매장인 경우에는 코너가 중앙이 될 수도 있는데 어쨌거나 상품을 이렇게 쭉 진열을 했을 때 가장 중앙에 있는 자리, 고객이 이렇게 딱 짚기 좋은 자리에 메인 품이 좀 놓으면 좋다라는 거. 그다음에 쇼를 보여준다. 그래서 요게 이제 전통시장에서 지금 품바 비슷하게 이렇게 이벤트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하고 있는데 제가 아는 호떡집 사장님이 한 분 계신데요. 이분은 손님이 없을 때는요, 뭘 하시냐면 노래를 불러요. 호떡집에서 노래를 부릅니다. 잘 부르고 못 부르고를 떠나서 노래 부릅니다. 전통시장 사장님들이 언제 이 멘탈이 무너지냐면, 멘탈이 무너지는 거는 손님이 없을 때 멘탈이 무너지고 살 것 같으면서 안 사고 가고 이러면 멘탈이 무너지거든요. 근데 저도 전통시장 일을 좀 해봤기 때문에 압니다. 예. 그럴 때, 그러니까 손님이 없거나 아니면 이렇게 심심하고 이럴 때 뭘 하냐면요, 쇼를 해요. 예. 그런데 호떡집 사장님은 마술을 해요. 또 노래도 부르고 또 마술을 해요. 그 다음에 안 나오는 마이크 같은 거 이렇게 딱 해가지고 호떡집 사장님 좀 이따가 나오는데 이게 나비 넥타이 이렇게 호떡집 사장님이 나비 넥타이에 정장 딱 입고 그리고 오늘 뭐 기분이 어떠십니까? 뭐 이런 것도 이렇게 물어보고요. 처음에는 그게 좀 어색한데요. 다니는 고객들이 그 고객인 거 아시죠? 네, 다니는 고객들. 그러니까는 처음에는 어색한데 그걸 이제 계속해서 하게 되면 이 호떡집 사장님은 마술도 해, 노래도 불러, 인터뷰도 해, 재밌는 얘기도 해주고 그 다음에 가끔가다가 막 선물도 나눠주고 이래가지고 그게 소문이 났어요. 그 호떡집이. 그럼 어떻게 해요? 호떡 사 먹어요. 무조건 사 먹습니다. 예, 호떡이 무슨 뭐 몇십만 원, 몇백만 원 하나요? 그래가지고 그 쇼를 하는데 그 쇼가 재미있으니까 또 그냥 이렇게 사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호떡집에 불났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렇다고 이제 뭐 마술해야 된다, 노래해야 된다 이게 아니라 우리 점포에서는 어떤 이벤트를 좀 하면 좋을까에 대한 거를 한번 연구해 보시면 좋겠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전통시장은 생동감이 있어야 한다. 시장 전체로 이벤트를 진행하는 것도 좋습니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시장 자체 내에서도 하는데 점포 내에서도 어쨌거나 이 장사를 잘하는 점포는 보게 되면 사장님이 밝아요. 사장님이 밝습니다. 어떤 형태로든 장사를 즐긴다고 할까요? 뭐 장사가 잘 되니까는 뭐 밝은 거 아니야? 천만에요. 웃으면
복이 와요라고 하는 옛날에 그 코미디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복이 오니까 웃는 게 아니라 웃기 때문에 복이 오는 겁니다. 그래서 재미있게 하고 스스로가 재미있게 하고 즐겁게 하고 뭔가를 고객들한테 선사하려고 하는 그 마음이 고객을 끌어들인다라는 걸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신선함을 보여준다. 네, 김밥을 전에는 이렇게 미리미리 이렇게 싸가지고 쭉 쌓아놓고 이랬는데 요새는 요거 이제 이렇게 싸는 게 하나의 쇼예요, 쇼. 김밥집에서는 김밥 싸는 게 쇼입니다. 그래서 김밥 어떻게 좀 몇 개 줄까? 그러면 5개 주세요. 그러면 두 개도 금방 싼 건데 3개 싸줄게. 그래가지고 이렇게 싸주는 거죠. 이거 아니 뭐 김밥 좀 미리미리 만들어 놓지 시간도 없는데 이렇게 얘기하는 고객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 뒤에 고객은요 그거 싸고 자기 거 싸줄 거를 알기 때문에 그냥 기다려요. 김밥집에서 기다립니다. 이거 그 점포에서 줄 서기 시작하면 어떻게 되는지 아시죠? 예, 그 집은 이게 맛있고 인기가 있는 집이구나 라고 이렇게 인식이 돼요. 인식이 됩니다. 손님이 있으면 인식이 돼요. 그런 식으로 해서 쇼를 보여주는 거예요. 김밥을 싸는 모습, 그 다음에 뭐 이렇게 썰거나 뭔가를 하는 모습, 이런 것들이 뭐예요? 신선함을 보여줄 수 있다. 그래서 신선함을 보여준다. 어떤 형태로든 신선함, 생선도 이렇게 죽은 생선들 있단 말이에요. 근데 요 생선이 죽은 척 하는 것처럼 이렇게 신선하게 또 이렇게 디스플레이 하는 것도 중요하다. 그 다음에 시식 코너, 요거 시식 코너가 효과 있습니다. 저도 전통시장 가서 이렇게 뭐 시식해 보라고 한 개, 이렇게 2개 이렇게 먹잖아요. 그러면은 그 시식한 그 대가로 한 봉지, 2봉지 이렇게 꼭 사갑니다. 예, 그래서 시식 코너 이렇게 좀 이거 뭐 시식 코너 해놨더니 그냥 이렇게 그냥 꼬치를 그냥 줄줄이 껴가지고 그냥 10개씩 먹는 그런 얌체 고객이 있다고 하는데 한 가지는 확실합니다. 그 시식 코너에 내놓은 그 시식 상품만큼 매출은 더 올라간다라는 거 하나만은 확실하다라는 걸 좀 이제 딱 이렇게 먹잖아요. 먹으면은 그 고객은 어떤 심리가 있냐면 이게 내 거다라는 그런 심리가 발동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식 코너는 꼭 추천해 드립니다. 그 다음에 친절은 기본이다. 네, 청결은 기본이고요. 친절은 기본입니다. 네, 친절 기본이에요. 네, 그 욕쟁이 할머니도 있잖아요. 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이 계신데 욕쟁이 할머니가 욕을 잘하는 거지 친절하지 않다는 것이 아니에요. 그 욕을 한다는 게 뭐예요? 친근감의 표시거든요. 친하니까 욕하죠. 그래서 욕쟁이 할머니가 욕을 하더라도 그 음식점이 맛있기 때문에 이제 욕을 먹으면서도 가는 거죠. 왜냐면 그 욕쟁이 할머니가 자기가 미워서 욕하는 게 아니라 친절함의 표시로 욕을 한다는 거예요. 네, 마찬가지로 그렇다고 여러분들 그 손님들 지나가는데 욕하라는 얘기는 절대로 아니고 친절은 기본이다라는 거죠. 기본. 네, 그래서 고객들을 행복하게 하려면은 이 사장님들이 제가 그때도 얘기했어요. 도 닦는 기분으로 장사해야 되고 즐기는 기분으로 장사하지 않으면 병나서 오래 못한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즐긴다라고 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하고 고객들한테도 이렇게 밝은 모습을 보여주면 그것이 반드시 매출로 이어진다 라는 것을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요거 웃고요. 그 다음에 친절하게 하고 날씨도 좀 물어보고 물론 이제 고객들의 성향에 따라서 조금 달라요. 여러분들도 이렇게 딱 보면 아시죠? 네, 아시죠? 보면 이렇게 이 고객은 말을 걸어서 좋아하는 고객이 있고 이 고객은 말을 안 걸어서 좋아하는 고객이 있고 조금 옛날에는 좀 이렇게 친근감 있게 다가가면은 좋아하는 그러한 때가 있었는데 지금은 또 이렇게 뭐 찾는 거 있으세요? 뭐 도와드릴까요? 이러면은 그냥 구경하다가도 싹 가는 고객도 있고 고객이 또 천차만별이에요. 하지만 어쨌거나 친절은 기본이다. 네, 친절은 기본이다. 이렇게 멀리서 친절해도 좋고
가까이서 친절해도 좋습니다. 어쨌거나 친절은 기본이다라는 걸 좀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예, 그래서 처음에 이렇게 딱 나와가지고 이제 점포 셔터 올리고 또 그 문 열 때부터 오늘 하루는 매출과 상관없이 즐기겠다 이렇게 마음을 먹잖아요. 이렇게 마음만 먹어도 그날 매상이 달라집니다. 진짜로 그래요. 진짜로. 예, 그날면 아이고 어리야. 아유 오늘도 장사해야 되네. 안 열 수도 없고 이러면 계속해서 장사하면서도 힘들어요. 네, 그래서 고객을 어떻게 하면 즐겁게 할 것인가. 네, 배짱 장사 하시는 사장님들도 많이 계신데요. 친절은 기본입니다. 라는 거 말씀드리고요. 자, 내 얼굴과 이름을 좀 내건다. 라는 거, 요것도 좀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 같아요. 해가지고, 이렇게 보면 요거 캐리커처 아시죠? 요 사장님의 이 형상을 본따 가지고 요렇게 캐리커처하고 낙원 떡집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름이나 얼굴 사진을 간판에 표현하는 것도 좋다라고 해서 이게 왜 그러냐면 자기의 얼굴을 걸고 장사하겠다라고 하는 거죠. 그럼 이제 고객들이 와서 여기 간판집 하고 똑같네, 똑같이 생겼네 이렇게 이제 하기도 하고 그래서 이렇게 얼굴 걸고 하는 것도 괜찮습니다. 이 이름 걸고 고복민 김밥에서 요 사장님, 저는 고복민 김밥이 저희 동네에 있어가지고 고복민이 남자겠거니 했는데 그 사장님이 이렇게 여성분이 고복민 사장님이더라고요. 그래서 자신의 이름을 걸고 장사한다는 신뢰가 있습니다. 그래서 고복민 김밥 먹었는데 맛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고복민 김밥을 브랜드화하기 위해서 여기저기에 고복민이라고 하는 이름을 집어넣어서 사업을 하고 있는데 너무 좋습니다. 프랜차이즈 됐죠. 여러분들도 이렇게 자신의 이름을 거는 것도 좋고 자신 이름이 아니어도 좋아요. 사랑하는 사람들의 이름을 걸어도 좋고요. 아니면 자기 별명 같은 것도 좋습니다. 좋고 또 자기 얼굴이나 자기 얼굴을 요렇게 그 캐리커처 형태로 만든 어떤 그런 마스코트 같은 것도 좋고요. 그런 걸 이렇게 만들어서 하는 것도 추천해 드리고 싶다. 왜냐하면 그게 친근감이 있어요. 그리고 얼굴을 걸고 할 정도로 자신이 있고 그거에 대해서 책임을 진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도 담겨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고객의 시선의 흐름을 유도한다 해가지고 여러분들 점포가 있잖아요. 있을 때 점포 안에만 계시지 마시고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내 점포를 멀리서부터 한번 이렇게 쭉 걸어오면서 내 점포를 한번 보세요. 멀리서부터 이렇게 쭉 걸어오면서 내 점포를 이렇게 보면 점포가 뭐부터 보이나 이렇게 보시고 그 다음에 그게 보이고 나서 그 다음에 뭐가 보이나 이렇게 쭉 한번 보시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저 같은 경우 이제 사장님이나 점원 같은 경우는 그 점포에 오래 있기 때문에 취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친한 분이 계시면은 멀리서부터 걸어오면서 뭐가 보이는지 한번 이렇게 물어보십시오. 그게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그래서 어떤 것부터 보이는지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중요한 것은 강하게 표현한다. 왜냐하면 중요한 것을 강하게 표현해야 그게 먼저 보입니다. 네, 그래서 강하게 하는 거 컬러를 사용한다. 다른 거는 다 단색 이렇게 그레이 톤인데 중요한 것은 컬러를 사용한다. 네? 그 다음에 큰 글자. 다른 것보다도 중요한 것은 큰 글자로 표시한다. 그리고 굵은 글자로 표시한다. 그 다음에 넓은 영역, 그러니까 넓은 면적에다가 표시한다. 그리고 여백을 좀 둔다. 여백. 빡빡하게 넣지 말고. 그리고 이미지를 사용한다. 독특한 이미지를 사용한다. 이게 중요한 것을 강조하는 방법이에요. 중요한 것을 강조하는 방법. 그 다음에 덜 중요한 것은 약하게. 어떤 점포로 가게 되면 다 중요하다고 그냥 막
전부 다 그냥 막 번쩍번쩍하게 막 해놨어요. 그거는 다 중요하지 않다라고 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진짜 중요한 거를 강조하고 다른 것들은 덜 강조해야 빛이 나요. 결혼식장에서 신랑 신부가 빛나게 하는 거는 그쪽으로 집중적으로 조명을 때려요. 집중적으로. 네, 그래서 돋보이게 하는 거죠.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덜 중요한 것은 약하게 하는 거, 색감을 없애거나 작은 글자로 하거나 얇은 글자로 하거나 좁은 영역에 표시한다. 그래서 강약의 대비를 줬을 때에 중요한 것이 명확하게 나타난다라는 것을 말씀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상대적으로 강하게, 덜 중요한 것은 상대적으로 약하게. 요거 시선에 대한 거, 요거는 그 브로셔이기도 하고 또 이렇게 POP라고 해서 이렇게 간판되어 있는 건데 눈의 시선이 어떻게 흘러가냐 하면 요거의 경우에는 요렇게 와서 요렇게 해서 요렇게 흘러간다라고 하는 거죠. 고객은 말이에요. 여러분들의 점포를 볼 때 고객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눈의 시선이 어디서 딱 꽂혀가지고 그 다음에 눈의 시선이 쭉 움직이도록 고객은 돼 있어요. 고객은 돼 있습니다. 그걸 누가 유도해야 되냐 하면 사장님들이 그거를 유도할 수 있어야 돼요. 그것이 이렇게 시선이 딱 끊어지거나 아니면 시선을 어디다 둬야 될지 모르거나 시선을 둘 만한 그런 악센트가 없거나 이러면 장사 안 돼요. 장사 안 됩니다. 이런 거는 이제 어디서 보시냐면 전통시장의 다른 점포 중에서 좀 이렇게 눈에 들어오는 점포가 있으면 눈에 들어오는 점포를 이렇게 딱 사진을 찍고 메모를 하세요. 메모. 아, 이 점포는 뭐가 돋보이기 때문에 눈에 들어오는구나. 이런 것들 이렇게 메모를 해서 그거를 내 매장에다가 적용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시선의 흐름이 요렇게 흘러서 요렇게 내 핵심 상품으로 오도록 해야 되겠구나 라는 걸 이렇게 딱 정할 수 있도록 고객의 시선을 유도해야 된다는 걸 알려드리는 거예요. 해가지고 시선의 흐름은 위에서 아래로 고객의 시선의 흐름과 순서를 통해서 구매가 이루어지도록 만들어야 한다라는 것을 알려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이렇게 된다는 거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가격을 물어보는 거 싫어합니다. 고객들은 가격표. 이 가격표 만든 거요. 요거 손으로 썼거든요. 손으로 썼어요. 요거요. 여러분들 그냥 매직으로 요거 이렇게 주로 이렇게 그 박스, 골판지 박스 이렇게 가위로 잘라가지고 이렇게 쓰는데요. 이게 좀 모르겠는데, 저는 요거 골판지 박스 잘라가지고 이렇게 쓰는 것보다는 좀 정성스럽게 이렇게 딱 해가지고 쓰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이게 좀 이렇게 글자를 요거 마늘 한 봉지 3,000원이라고 썼는데 요 글자를 예쁘게 쓰는 거는요, 요 팔고자 하는 요 상품을 정말 정성스럽게 잘 이렇게 다루고 있다라고 하는 느낌하고 이렇게 좀 일맥상통한다고 할까?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글씨 이렇게 예쁘게 쓰는 거 좀 연습하면 좋다. 네. 캘리그라퍼 요새 좀 많이 유행하거든요. 그래서 장사하는 것도 바빠 죽겠는데 참 별별 걸 다 그냥 요구하는구나 라고도 생각하실 수 있는데 요것도 연습하시면 나만의 독특한 서체로 이렇게 쓰는 것도 되고요. 요새는 그 기술이나 이런 게 좋아져가지고요. 이거 그 가격표 이렇게 만들어주는 소형 프린터 같은 거 이런 것도 있어요. 그런 거 엄청 저렴합니다. 엄청 저렴합니다. 그런 거 이렇게 그 스마트폰으로 이렇게 뒤지면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로 이렇게 쫙 하면은 가격 나오는 것도 있습니다. 그런 거 구매하셔서 하셔도 좋고, 어쨌거나 가격표는 반드시 있어야 된다 라는 거 알려드리고요. 두 번째, 1인 가구를 위한 소량 판매를 준비하면 도움이 많이 된다. 어떤 전통시장에 갔더니 제가 전통시장 전문이라서 물어봤어요.
전통시장 그 상인 회장님한테, 회장님, 여기 전통시장은 컨셉이 뭐예요? 그랬더니 이 회장님이 하는 얘기가, 우리 전통시장은요, 1인 가구 고객을 위한 전통시장입니다. 라고 얘기하더라고요. 뭐 1인 가구를 위해서 뭐 특별하게 준비하는 게 있으세요? 1인 가구를 위해서요. 1인용만 달라고 하면은 무조건 주도록 전 점포가 약속을 했어요.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요새는 그 1인 가구가 엄청나게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1인 가구가 대세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많이 담아도 싸잖아요. 많이 담아도 싸죠. 그 조금 담고 덜 싸게 해도 팔려요. 네, 왜냐하면 1인 가구의 입장에서는 그거 많이 줘봤자, 물론 전통시장이 싸긴 하지만 나머지는 버려야 돼요. 네, 그래서 1인 가구를 위한 상품 패키지를 준비하시면 그게 또 매출에 도움이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전통시장, 1인 가구를 위한 전통시장이라고 하는데 그게 이슈가 돼가지고요. 전국에서 엄청나게 유명한 시장이 됐어요. 그 시장이. 네. 유니폼을 입자. 요 유니폼 만든 거고요. 요거는 뭐 시장 전체 차원에서 유니폼 좀 만들어 가지고 한번 하는 것도 괜찮고요. 굳이 뭐 그거보다도 이제 우리 점포에 맞게 이렇게 유니폼 딱 만들어서 입잖아요. 그러면은 고객의 입장에서는 이분은 나한테 물건을 팔고자 서비스를 하고자 하는 준비가 되어 있다라는 표시예요. 네. 유니폼을 안 입고 그냥 계시잖아요. 그러면은 유니폼을 입은 거하고는 느낌이 또 확 달라요. 왜냐하면 저희는 물건을 팔러 나온 그 서비스를 해야 되거든요. 고객들한테. 유니폼이 중요하다라는 걸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하고 또 좀 이따가 이어서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